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 중에서 이번에는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 중에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을 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했다면 이번에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이,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포지셔닝 되는 것인지, 기억되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의 유형과 일단 포지셔닝의 내부 작성과 활용, 그다음에 전략,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기술문의 작성을 끝으로 어떤 고객 속에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먼저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어떤 기업의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목표 시장을 선정했다면 그 목표 시장을 선정한 후에 포지셔닝의 단계로서 어떤 경쟁사 제품 대비 우리 회사 제품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는지,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아지는지를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경쟁사와 동일한 가치 제공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결국 가격 경쟁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된 가치 제한을 제공하고 자사의 제품이 어떤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잭 트라우스와 앨리스의 정의하면 어떤 포지셔닝의 출발점은 제품인데, 이 제품이 고객 마인드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회사, 하나의 단체 또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지셔닝은 제품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마인드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다. 즉 고객의 마인드에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떻게 자리 잡아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제품이 고객들 마인드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해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포지셔닝과 같은 적극적인 판매 컨셉이 창의성을 내세우는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하면, 어떤 잭 트라우스의 언급에 의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마인드를 단순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고객들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마음속에 바로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자리 잡는가이다. 그래서 제품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주요 속성을 근거로 해서 고객이 제품을 정의하는 방식인데, 즉 제품이 고객의 지각 속에서, 고객의 마음 속에서 경쟁사 제품과 어떠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포지셔닝 전문가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부분을 일단 제품의 포지셔닝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포지셔닝의 유형은 보면은 어떤 그 포지셔닝의 유형은 이렇게 제품,
고객 용도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이 인식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은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어떤 평가할 수도 없다. 그 대신 고객은 구매하는 과정에 단순화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를 카테고리로 묶은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매김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여 어떤 제품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각, 인식, 인상, 그리고 느낌의 복합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포지셔닝 할 때는 제품별, 고객별, 용도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가치 제한 중에서 어떤 것으로 차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의 유행은 제품, 고객, 용도별로 가치 제한을 좀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품 속성을 가지고 포지션을 한다면 내용은 제품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을 강조하는 건데, 어떤 진통 효과가 큰 부작용이 없는 이런 것을 어떤 제품에 집중적으로 광고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편익에 대해서 어떤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속도가 빠른 뭐 애니콜이라든지 언제나 어디서 뭐 이런 제품이 제공하는 차별화에 대한 편익을 찾아 이것을 어떤 고객들의 마음속에 선점하도록 하는. 그다음에 품질과 가격에 이제 소구를 한다면 가성비를 강조해서 외제차는 품질, 경차는 가격을 강조해서 어떤 마케팅 하듯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경쟁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회사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전략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경쟁사와 비교해서 더 좋은 점을 강조하는데, 코카콜라, 펩시가 서로 눈 가리고 뭐 어떤 챌린지 그런 게임을 해서 자기 회사의 상품을 광고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떤 가치 제한의 속성으로 할 때는 목표 시장에서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임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X세대를 위한 제품이다. 성공한 1%가 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예? 어떤 사용 및 적용, 그다음에 제품의 카테고리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포지셔닝의 유형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우리 고객 속에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포지셔닝 유형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포지셔닝 맵의 어떤 작성과 활용을 나와서, 포지셔닝이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자리 잡듯이 어떤 상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기준으로서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시각화하는 지도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건 동일 제품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제품 간 주요 속성이라든지 특성을 기준해서 제품의 가치와 각 세분 시장의 선호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맵을 활용한다는 거죠. 즉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맵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맵 속에서 어떤 의류를 예를 들자면 유행을 추구하느냐, 착용감이냐,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가 여기에 속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형 제품에 속하는 것인지, 어떤 일반 대중화된 영역에 속하는지,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이렇게 정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만드는데 작성 방법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제품에 대한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을 좀 축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구매 결정 요인이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 광고, 지불 방법 이런 것을 축으로 해서 우리의 제품이 어느 축에 속하는지, 이렇게 해서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을 추출해서 그 어떤 사사분면에 어떻게 매길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교차하여 포지셔닝 맵을 작성한다. 두 개의 축을 볼까? 제품의 품질축과 가격축. 이렇게 하면 품질은 조금 가격도 낮고 품질도 낮은 이런 축도 있고, 가격도 높고 품질도 좋은 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우리 회사 제품이 어디로 갈 것인지. 2단계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교차하여 포지셔닝 맵을 실질로 작성한다. 네 가지 축을 한다면 네 가지 축으로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할 수 있잖아요. 품질축, 가격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가지 축이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을 교차하여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면 이제 네 개의 공간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느 분면에 속할 것인지. 3단계는 포지셔닝 맵에서 자사와 경쟁사의 위치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포지셔닝 맵을 검토하면서 자사가 어느 방향으로 추구할 것인지. 현재는 우리 경쟁사는 여기고 우리 회사는 여기인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4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류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류 시장에서 포지셔닝 맵을 한번 보면은 제품을 구매하는 속성으로서 두 가지, 유행적인 것과 착용감,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져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만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A, B, C, D, E라는 브랜드가 어느 포지셔닝에 있는지, 그래서 그 포지셔닝에서 이렇게 어떤 A 브랜드는 여기고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E 브랜드 이렇게 포지셔닝을 정한 후에 그러면 멋쟁이들은 어떻게 구입할 건가? 그 다음에 멋쟁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구입하는가? 멋쟁이는 제품 A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B, D 순으로 선호한다. 그 다음에 활동형인 사람은 B, C, A로 그렇죠? 활동형인 사람은 B, C, A로 활동형인 사람은 B를 먼저 선호하고 멋쟁이들은 A를 먼저 선호하겠죠.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이 포지셔닝 맵의 작성과 활용하는 거다. 우리가 고객의 마음속에 이렇게 실제 현재 A, B, C, D, E 브랜드가 있다면 우리가 현재 A 브랜드인데 우리 브랜드는 여기에 자리매김하기를 원한다. 그런 방향으로 포지셔닝 맵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전략을 필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차별화 전략과 포지셔닝 전략인데 이 작업은 세 가지 단계로 한다. 첫 번째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와 경쟁 우위. 우리 회사의 차별적인 가치는 뭐고 우리 회사가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기업은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포지션할 수 있다면 강력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차별적 고객 가치와 경쟁 우위가 뭔지 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고객의 경험을 검토해서 우리 회사가 제품, 서비스, 유통 경로, 사람 혹은 이미지 등으로 어떤 우리 회사가 가격적으로는 어떤 것이 유통 경로상, 제품 이런 거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경쟁 우위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차별화와 그래서 제품 차별화를 통하여 브랜드는 기능이라든지 성능, 스타일 이런 거를 차별화가 가능한 거고 또 제품 차별화를 하면서 서비스도 차별화할 수 있죠. 모든 고객에게 배달해 준다든지 예? 어떤 유통 경로를 또 차별화할 수 있어요. 유통 경로를 그래서 인적 차별화, 경쟁사 제품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시킨 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차별점을 나타낼 수 있고 회사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또 차별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올바른 경쟁 우위를 선택하는 얼마나 많은 차별점을 앞으로 우리 회사에 차별점이 있다면 이거를 촉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차별점을 더 부각시킬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반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제품의 포지션 전략은 제품의 가치 제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품이 차별화되고 포지셔닝 하는데 근간이 되는 편익의 조합으로서 고객이 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같은 거는 자동차 성능뿐만 아니라 고급감과 스타일을 포함해서 제안함으로써 어떤 실질적으로 고객이 그걸 제네시스를 삼으로써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포지셔닝 해준다는 거죠. 어떤 그래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평균보다 높지만 이러한 편익과 조합을 고려하면 정당하다. 그런 식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의 기준과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차별점의 기준은 중요성, 독특성, 우월성, 의사소통 가능성, 선점 가능성, 구매 가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도 차별화 전략을 할 필요 있다. 어떤 독특성은 뭐냐면 경쟁사가 차별점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자사가 경쟁사보다 더 독특한 방법으로 차별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기준으로 차별화를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 가능성은 고객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눈에 띌 수 있도록 한다는 구매 가능성 고객은 차별점에 대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차별점의 기준과 어떤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별화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독특성, 우월성, 구매 가능성, 수익 가능성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포지셔닝 기술문의 작성이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이제 매부를 포지셔닝이란 게 뭐냐? 포지셔닝이 맵이 뭐냐? 포지셔닝을 하게 된 차별자는 뭐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의 기술문의 작성인데 이거는 기업이라든지 회사 그리고 제품의 포지셔닝은 어떤 슬로건으로 요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셔닝, 슬로건. 그래서 포지셔닝 기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목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목표 시장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진술하는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제안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내부 도구로서 어떤 사용되는데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제품은 무엇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포지셔닝 기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기술문의 구조는 제품을 구매할 목표 고객을 정한다. 그 다음에 자사의 제품이 어떤 제품이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또 정해 본다. 경쟁사 제품과 차이점을 기술한다. 그 다음에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정의한다. 고객이 믿게 되는 이유를 기술한다. 뭐 이러한 방법들로 어떤 포지셔닝 기술문의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어떤 포지셔닝 기술문은 뭐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슬로건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셔닝 기술문을 만약에 포지셔닝 기술문을 작성할 때는 그 포지셔닝 기술문 뭐 대표적인 하나냐면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그런 그러면 에이스 침대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자리 잡기를 과학 어떤 그 과학 어떤 과학으로서 침대가 그냥 침대가 아니라 과학의 일부로서 어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는 부차적인 설명이지만 그렇게 고객들에게 마음에 포지셔닝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포지셔닝 기술문을 그래서 작성할 때 유의점은 먼저 심플하게 작성한다. 심플하게. 고객들이 잘 기억하도록. 고객들이
어떤 포지셔닝 기술문, 포지셔닝한 슬로건만 보더라도 그 회사라는 것을 마음속에 딱 들어오도록, 그리고 유니크하고 기억하기 쉽게 작성한다. 사업의 핵심 가치를 포함시킨다. 그다음에 고객에게 제품이 제공한 것을 신뢰감 있게 약속한다. 그다음에 자사의 차별화와 차별화가 경쟁사와 어떤 다른 자신만의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소구하는 것이다. 그다음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의 평가 여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기술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션, 비전과 같은 어떤 기술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포지셔닝 기술문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나이키의 포지셔닝 기술문, 맥도날드의 기술문, 코카콜라의 기술문인데, 그걸 한번 기술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이키가 어떠한 전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맥도날드가, 코카콜라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포지셔닝 기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포지셔닝 기술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키는 한번 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고품질의 세련된 운동복이 필요한 운동선수를 위해서 나이키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의 소재로 최고 성능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제공합니다. 최신 기술에 대한 혁신과 투자에 대한 나이키 노력으로 인해 본 제품은 운동복 업계에서 가장 앞선 제품이다. 이러한 포지셔닝 기술문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어필함으로써 고객들이 어떤 나이키는 일반적인 전문 스포츠 의류와 신발이다. 이런 것들이 고객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도날드는 또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빠른 서비스 레스토랑을 찾는 개인을 위하여 맥도날드는 수천 개의 편리한 위치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일관성을 갖춘 패스트푸드 업계의 리더입니다. 맥도날드의 운영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한 헌신은 다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러한 포지셔닝 기술문과 포지셔닝 전략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코카콜라의 어떤 포지셔닝 전략도 어떤 이 포지셔닝 기술문을 보면 그 회사가 어필하고자 하는, 그 회사가 고객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고품질 음료를 찾는 개인을 위해 코카콜라는 가장 상쾌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제품은 고객이 코카콜라 브랜드 음료를 즐길 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른 음료와 달리 코카콜라 제품은 고객을 고취하고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브랜드 고객과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는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을 1번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포지셔닝 기술문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포지셔닝이 선정되면 목표 고객의 자사가 선정하는 바람직한 포지션을 전달하게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포지셔닝 어떤 슬로건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떤 마케팅 믹스 노력은 포지셔닝 전략을 지원하는 거고, 기업은 종종 포지셔닝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이 또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일단 원하는 포지셔닝을 구축했으면 일관성 있는 성과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문이 작성됐으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고 고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객의 니즈와 경쟁사 전략 변화에 대응하게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추적하고 적응시키면 포지셔닝이 어떤 고객 속에 우리 브랜드가 딱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료다. 내가 음료를 먹고 싶다. 그럼 바로 코카콜라를 먹어야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면 세그멘테이션, 목표 시장의 선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인데 포지셔닝의 유형과 맵을 작성, 그 다음에 포지셔닝의 전략, 기술문까지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여기서 포지셔닝의 유형과 포지셔닝의 기술문의 작성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어떤 학자의 정의를 보면 포지셔닝의 출발점은 제품이다.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회사, 하나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지셔닝은 제품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인드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다. 즉 고객의 마인드에 우리 해당 제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첫 번째 단계로서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 요인을 줄출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눠서 어떤 사사분면 속에서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래서 품질과 가격 한다든지 유행과 착용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행성과 착용감을 추구를 해서 브랜드를 포지셔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지셔닝 맵에서 자사와 경쟁사 위치를 정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맵을 가면서 자사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이러한 포지셔닝인데 앞으로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포지셔닝 어떤 기술문의 작성. 포지셔닝 기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목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목표 시장에서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진술한 것이다. 그래서 가치 제한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내부 도구로 사용하는데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제품은 무엇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진술하는 것인데 미션, 비전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업체의 어떤 나이키, 맥도날드, 코카콜라의 비전 어떤 포지셔닝 기술문을 우리가 봤는데 이 기술문을 보고 나이키가 어떠한 회사로 자리매김되기를 맥도날드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기를 코카콜라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지셔닝 기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